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을 골라봐야 되는데 뭐부터 봐볼까요? 아까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네. 이제 LG화학. 아, 이게 이제 전 채널에서도 네, 선정을 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하면은 안 뽑았겠죠. 그러면 또 네. 앵커님하고 PD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항상 틈새를 노리는 전략.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2분기 때 흑자 전환됐고 3분기 때 뭐 이제 영업이익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씀을 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대비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뭐 제가 카카오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월 때 최저가가 23만 원이거든요. 23만 원에서 7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5개월 동안 거의 35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주잖아요. 예. 대형주가 5개월 만에 350% 올라갔다라는 건 이게 주가 프리미엄이든 주가 거품이든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아, 어떤 그리고 이유에서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연간 기준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 작년 대비해서 딱 3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업은 실적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적 대비해서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고평가에 대한 얘기는 빠져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든 거품이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기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할 얘기가 중요한데 네. 이제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400와트 아워의 고용량 배터리를 이제 만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400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3,000기 정도 일단은 만들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30%는 테슬라가 직접 만들고 나머지 70%는 이제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이제 발주를 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LG화학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가 100기가입니다. 100기가. 그런데 3,000기가 거의 대박 수준이죠. 조선으로 치면 카타르 80억 수준을 받은 거랑 거의 맞먹어요. 네. 그러나 주가는 왜 빠질까요? 3,000기 정도 증가를 했지만은 배터리 가격을 56% 정도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되는 납품 원가를 이런 부분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채산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CATL이란지 여타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방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그 2차 전지 부품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400와트 아워로 가게 되면은 고밀도가 되거든요. 고밀도가 되게 되면 그만큼 리튬 성분이 많아지게 되고 리튬 성분이 많아지면 전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할 물질 여기에만 양극재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뭐 그 옛날에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 화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양극재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고효율화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양극재에 집중이 됐었는데 앞으로 조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와이어 배터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양극재에 있는 그 양극재에만 리튬 농도가 높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리튬 성분이 호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극재만 좋아서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극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음극재도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극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음극재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음극재에서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갈 건데 뭐 전고체 배터리 너무 많은 얘기니까 차차 하더라도 이 음극재에 대한 어떤 성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극재 기존의 흑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극재를 흑연이 아닌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서 좀 더 많은 리튬을 품기 위한 어떤 고성능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실리콘 음극재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서 실적으로 남자들 같은 게 차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르쉐 그 타이칸이 포르쉐가 맞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포르쉐 타이칸에 칠게요. 포르쉐 타이칸이 흑연 기반으로 해서 그 실리콘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배터리 80%를 충전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예, 단축되네요. 그만큼 성능이 시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흑연 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흑연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실리콘으로 대체가 된다고 해요. 실리콘. 예, 그렇게 실리콘이 대체가 되게 되면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솔케미칼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제 나노신소재, 요거는 탄소 나노튜브, 그러니까 실리콘이 단점이 조금 속된 표현하면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네. 보완하기 위해서 탄소 나노튜브가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와 연관성 있는 기업이 나노신소재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 부품체들을 앞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라이더 스캐너, 요거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라이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메라 관련 기업들 외에는 아직 관련 수혜주가 부각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라이더 스캐너가 이번에 나오는 애플 12, 그러니까 애플 12가 10월 말에 출시가 되잖아요. 거기에 장착될 기능이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출시된 아이패드에 이미 라이더 스캐너 기술이 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더 스캐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 KC라는 기업이 있어요. KC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센터페이스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패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실제로 납품을 좀 하고 납품을 네.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텔레칩스하고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LG화학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음. 좀 내용은 남들이 아는 내용을 했죠. 텔레칩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어떤 그 텔레치스. 네. 그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근데 못 샀어요 저는. 네, 기회는 또 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매우 쳐온다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더. 네, 그 전에 저희 주식공장에 꼭 좀 알려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실리콘 응급제 이런 부분으로 네.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써놨거든요.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예. 네, 두 번째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 요거는 랜드시비르보다 이제 효능이 2배 정도 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렘데시비르가 그 RNA 바이러스만 표적으로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표적 항암제와 좀 비슷한 선상이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런 성능은 제가 볼 땐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클로로킨이라든지 렌데시비르 같은 그런 그 증상 치료제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굵직한 대형사 같은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같은 그런 굵직한 기업이 아닌 시테카 바이오 같은 중소형 어떤 제약사야 될까요? 이런 회사가 그 정도 성능이었던 약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직 동물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 이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는 해도 좋겠지만은 이게 바로 출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출시까지 어떤 기대감은 좀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 근데 이 그 신약 물질에 대한 얘기가 9월 3일 날 이미 상한가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미 뉴스가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점상한가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굳이 점상한가가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신풍제약 같은 게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풍제약도 일정 부분 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할 근거가 조금 뭐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굳이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야 되나? 했지만은 그 뒤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신풍제약을 또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굳이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야 되나?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야 되나? 했을 때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썸상한가가 나온 게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게 아니라 이미 9월 3일 날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점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미들 유혹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네. 그래서 신풍제약이라든지 예전에 신라젠 상당히 오랜만에 듣죠. 저는 그 신풍제약을 제2의 신라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이 신테카 바이오는 이 점상한가지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을 좀 꼬시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점상한가 풀렸을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서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를 좀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 추격 매수 약간 네.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쵸? 부분을 좀 유의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네,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세 번째는 네. 넷마블. 넷마블. 근데 이거는 넷마블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IPO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빅히트 엔터. 네, 네, 지분 25%. 네. 네, 이제 공식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거의 외우는 수준이시. 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종목은 넷마블을 선정을 했지만은 아주 IB 투자도 여기에는 조금 같은 성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빅히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IPO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일단 넷마블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 수요 예측이 1117.25대 1이에요.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제2의 SK바이오팜, 제2의 카카오게임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이제는 크래프트도 이제 IPO가 예정이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이제 IPO가 예정인데 제가 IPO에 주목을 하자고 좀 말씀드린 이유는 소위 대박을 쫓는 심리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IPO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최근에 BBC라는 종목도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언급을 많이 안 하죠.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공모가를 하회했나요? 그거보다 방금 네. 말씀드렸듯이 대박 신드롬.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BBC 같은 BBC 같은 경우는 상장 IPO 당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상장하기 전에 이건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무조건 이거는 돈 번다. 이런 대박 심리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가 이번에 빅히트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트도 마찬가지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대박 신드롬에 대한 현상들 때문에 앞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주 역할은 IPO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박 신드롬에서 급등하는 현상이 소위 말해 따상 같은 급등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공모주도 청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네. 그와 관련된 관련주 같은 경우도 관심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SK 그룹주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카카오뱅크가 또 IPO 추진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내게 되면서 예. 예스24, 지난주였죠. 지난주 예스24라든지 한국금융지 주가 급등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넷마블을 일단은 뭐 특징주로 꼽긴 했지만은 그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주가의 어떤 급등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중에서도 뭐 접근을 한다라면 저는 넷마블 정도? 왜냐면은 최근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그만큼 더 올라갈 폭도 더 크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대박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로 로또 청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 전에 제가 수생 뉴타운에 DMC 삼성사 얘기를 하게 되면서 로또 청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공모 청약뿐만 아니라 아파트가도 로또 청약이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네. 간단하게 두 군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덕, 과천. 갑자기.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적고 있는 저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주식만 그러니까 우물한 개그랑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네. 주식에만 좀 한정되는 것보다는 예. 주식도 하고 금 같은 원자재 투자도 하고 그리고 부산 투자하고 그러니까 투자의 폭을 많이 넓혀야 돼요. 아.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가 또 저 같은 전문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고등하고 과천이 있으니까 꼭 한번 노려보시라는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네. 빅히트, 크래프트 예정돼 있으니까 투자의 한 방편으로서 하는 건 좋지만은 다시 제가 좀 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박만 노리시지만 마시라.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주식 유망 종목에 이어서 그 부동산 유망 유망 지역. 입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 3가지 알아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요.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주식 잘 보십시오.